네, 이번 주 중요한 재판들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이었습니다. TV토론회 등에 나와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한 발언. 이 발언 서교육감에 대해서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때 당선 무효형까지 선고됐다가 파기환송심을 치르게 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결심 공판도 있었고요. 또 신영대 국회의원의 관련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검찰 출입하고 있는 김대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한 기자. 네, 재판이 참 많았죠. 자, 일단 먼저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요, 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의 TV 토론회와 SNS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 혐의였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근데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보다 형을 더 올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요, 피고인 그러니까 서 교육감이 폭행,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기재 교수의 경찰 조사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교수의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증거만으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 핵심 그 관계자가 이기재 교수죠. 네. 폭행 당사자의 진술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 교수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 만큼 아무래도 주변 폐쇄로 그러니까 CCTV나 이런 증거가 좀 없어서 이 교수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최초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선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또 정작 재판 가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기도 했거든요. 진술을 번복했군요.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또 위증죄로 이 교수가 구속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교수는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요. 지난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징역 기간 동안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 이렇게 출석을 해와서 이제 증인신문에 출석을 해왔습니다. 검찰에 그때 당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때는 또 인정을 했고. 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승리 또는 교육청 생면 납품권을 통해 자신이 진 빚을 해결하는 등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한 위증의 동기가 뚜렷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위증을 했다. 그렇습니다. 자, 서 교육감의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교육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위증을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는 뺨을 맞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와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좀 배척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1심과 온도차가 상당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무죄와 벌금 500. 그 재판부는 이제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고 이 부분을 서 교육감이 토론회 같은 데서 부인을 했으니까 핵심인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게를 뒀겠네요. 네, 다만 TV 토론회와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그런 계제를 구분해서 판시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TV 토론회에 대해서는요, 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즉 TV 토론회에서는 무죄고, 페이스북 즉 SNS에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 유죄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좀 혼동스러운데, 자, 동일하게 폭행은 없었다는 이 취지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TV 토론과 SNS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 우선 TV 토론에 관련해선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이 되려면 허위사실 표명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토론회를 보면 주먹 다짐, 그러니까 폭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어떤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단순 부인하는 정도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표명한 것을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의 정책 등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형사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참고했다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사 표현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문구가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이거 페이스북 같은 이런 그 SNS를 통해서 게재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띄었다고 본 것이네요.
네, 폭행이 없었다는 그런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선 서교육감이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 및 게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좀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SNS라는 그 전파성이 사실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좀 전달이 되다 보니까 당선 목적에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래서 양형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교육감은 어떤 입장입니까? 서교육감은요,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겠다, 뭐 굉장히 굳은 얼굴로 예.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실체적 없겠죠.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렇게 예. 재판 끝나고 서교육감이 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 재판부가 좀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좀 생각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하시죠. 자, 재판 결과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고요.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지역에 다른 재판이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역시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참 위태로웠어요. 그렇습니다. 1심과 2심은요. 이 시장이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경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 그러니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당시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요. 그 토론회 당시에 상대 후보한테 좀 해명의 기회도 좀 주지 않고 실제 토론회 보면은 뭐 이건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고 말을 막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일방적으로. 예. 그래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뭐 기존 벌금형 그러니까 1천만 원에서 더 양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반전이 있었어요. 그 대법원이 이제 뭐 이례적으로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대법원은요, 그 표현의 일부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일부를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특히 선거에서 이제 정책 공약을 내세우거나 비판 검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예. 요약하면요. 이 시장의 발언은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단순 의견 표명일 뿐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학수 시장으로서는 또 거의 기사회생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셈인데 이번 주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었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처럼 선고해달라. 그러니까 항소를 기각해달라. 똑같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재판을 또 이제 그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1천만 원의 그 당선 무효용을 굽히지 않았네요. 사실 이렇게 되면 대법의 취지가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재판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 느낌은 좀 어떠십니까? 김 기자 보시기에. 예, 일단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앞서 이 대법이 이학수의 정읍시장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 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급심은 바탕으로 재심리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사실 그날 현장에서도 검찰도 뭐 의혹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특별히 더 사실관계를 낼 건 없고 예. 똑같이 선고해 주십시오. 뭐 약간 실제로 이런 워딩은 아니었지만 1심과 2심처럼 뭐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이 정도 한 줄 정도? 예. 이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무죄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게다가 또 서거석 교육감 재판 역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점입니까? 그러니까 서거석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서 무죄까지 갔다가 예. 다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죄송합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무죄를 받았다가 예. 다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적극성 여부 이 부분을 주목한 그랬었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개진, 그래서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밝혔지 예. 않습니까? 문제는 이 SNS 즉 페이스북 때문에 좀 서거석 교육감이 다시 당선 명령을 받은 건데 예. 이학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TV 토론회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 관련된 부분은 없고요.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그러니까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문장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대법원이 무죄치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재판부가 또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학수 시장은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를 드린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뭐 흔히들 하는 멘트지만은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에 감사를 보낸 데에는 결국 이걸 받아들여달라 이런 취지도 좀 행간에 좀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영대 국회의원 재판 소식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은 지난 22일 신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데 검찰은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검찰이 80만 원 구형한 거라 뭐 선고에 뭐 의원직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신영대 의원이 이것 말고도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진행된 재판은 이제 신 의원이 마이크를 통해서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에 그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근데 이와 별개로 신 의원은 조금 이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다음 달 18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공소장을 이제 국회를 통해서 검찰에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에서 그때 당시에 신 의원이 요약하면 전 군산시민 발전 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뇌물 1억 원을 받았다. 그중 3천만 원 또 직접 받기까지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공소장을 공개해서 좀 파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적시돼 있고. 이 역시 다음 달 18일이라고요. 선고 기일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